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23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별 조례안과 협약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수시분 3차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정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채권 총무과장입니다. 이인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매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경탁 회계과장입니다. 신호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 전체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연두색 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 세입은 5조 3,152억 원, 총 세출은 4조 8,07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078억 원으로 이월액 2,482억 원, 보조금 반납금 65억 원, 순세계 잉여금 2,530억 원입니다. 총 세입 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 세입은 5조 3,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인 4,6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 세출은 4조 8,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3,8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결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28.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 회계 중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2,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이 36억 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제9호기금,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2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2년 우리시 총자산은 14조 6,63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3,07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3,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인 3,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시 재정 운영은 2022년 총 수익이 4조 5,303억 원, 총 비용은 4조 2,797억 원이며 운영 차익은 2,50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정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조 2,169억 원, 징수결정액 4조 4,823억 원, 수납액은 4조 4,2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이며 불납결손액은 103억 원, 미수납액은 42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금 결손 처분 사유별 진항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103억 원으로 소멸시효 완성 6억 원, 무재산 47억 원, 평가액 부족 47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행은 4조 2,169억 원, 지출액은 4조 1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8,992억 원, 징수결정액 9,190억 원, 수납액은 8,85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 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행은 8,992억 원, 지출액은 7,929억 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다음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전용은 사회혁신 담당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을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사용하는 등 10건에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96건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255억 원이며 지출액은 6건 83억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9쪽 기금 조성의 현황은 8조 기금 결산 요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입니다.
재정상태표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9,878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737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265개 중에서 228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여 있고 37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항목은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인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결산 현황, 세출 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113억 7,5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55억 7,900만 원, 수납액은 154억 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9%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3,530억 1,100만 원, 지출액은 3,518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85억 2,800만 원, 지출액은 477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행은 118억 5,800만 원, 지출액은 118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845억 1,500만 원, 지출액은 2,844억,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10쪽의 주요 집행잔액은 표를 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81억 900만 원, 지출액은 78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9억 3천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조성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20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성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출 성행일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13억 7,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5억 7,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54억 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3,518억 8,200만원이며 예산 현액 3,530억 1,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9.67%,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부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의 보고서는 검토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정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 1억 1,7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도말 기준 현재액은 20억 4,8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참여 시책추진 집행잔액 1,300만 원, 인재교육과 소관 시민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 해외과 소관 세입 결산 중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징수결정액 36억 2,3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한 3건 정도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지책 추진 집행잔액 1,300만 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박람회를 정책기획관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 참가함에 따라서 8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 직원 결혼으로 인한 대민 활동비 및 여론 담당 공무원 활동비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시민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카데미가 8회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강사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취소건으로 7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미수납액 1억 1,600만 원은 2022년 연말 CUG 매각에 따라서 2022년 12월 중 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중에 잔액 1억 1,6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제가 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입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은 정확한 세입을 우리가 이제 추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 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또 계획된 사업을 또 최대한 추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잉여금이나 불이행을 좀 발생할 수 있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결산서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기타 수입 1,499만 8천 원 총무가, 또 결산서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지방 교부세 7천만 원 경우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말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요구 시에 이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지 않고 2022년 중에 징수 결정을 하였죠. 혹시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총무과하고 회계과장님. 예, 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입으로 편성 요구를 하지 않고 이게 지금 현재 징수 결정을 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했죠. 예,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회계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12월 말에 행자부 교부 공유선 우수 사례로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이게 징수 결정으로 하였다 하는데 뭐를 했다고요? 방금 답변이 예, 행정자치부 공유자산 우수 사례 성과급입니다. 성과금인데 예, 예. 161쪽에 그 7천만 원 말입니다. 지방 교부세 내려온 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 돈을 이게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 요구를 안 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징수로 결정된 건 아니고 이 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집행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일단 그리고 총무과 소관- 그다음에 자치행정 과장님 또 157쪽 있죠. 그 하단에 보면은 기타 수입의 예산 현액이 3억 8,455만 4천 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무려 6.6배가 넘죠. 약 24억 6,800, 2,960원 과다 징수함으로써 세입 추계가 잘못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남북 교류 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기금이 그걸 일반 회계로 우리가 전입시킨 금액입니다. 전입시킨 금액입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저는 2022년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거나 혹시나 또 일부만 편성함에 따라 세출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부 사업들이 미추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잘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렇게 어떤 세수 추계로 적기에 충분한 지방 재직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그로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성과 보고서에 우리 인재교육과 과장님 네. 그 637페이지를 보면은 시민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실적 2022년도에 88.2%. 그다음에 쭉 보고 계십니까? 네. 보면 21년도에는 92.9%고 대비에 보면은 4.7%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 쭉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인 분석을 보면 향후에 뭐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만족도를 보면 실적을 보면은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매년 실시하는 울산 시민 아카데미가 저희들이 할 때 전체 횟수 중에 2회 정도는 이제 기초나 그렇지 않으면 울산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 아카데미를 실시를 하는데 요 미달된 이제 기관이 그 9월에 실시한 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이제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강의 이제 그 강사가 강사하고자 한 그 제목은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내 집 마련 가계부라는 이런 이제 전략과 관련되는 이런 거였는데 아마 그게 이제 구성원들은 요구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였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테크 이런 거는 안 하고 이제 전략 이런 부분에만 세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강의를 하니까 조금 이제 구성원들이 원하는 부분과 강사가 하고자 했던 이게 조금 안 맞아가지고 만족도가 조금 낮아진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찾아가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성원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게 맞는 강사를 보내가 저희들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의원님 보면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장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지금 책자 결산서 책자 646페이지예요. 대회과장님. 여기 보시면 총자산 대비 총 부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지금 2021년도에 이제 9.31% 있고 2022년도에 이제 8.92%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한 0.39%가 이렇게 이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에는 9.31%였는데 지금 0.39%가 감소해서 지금 현재는 8.92%입니다. 그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감소가 좀 되었는데 그 사유는 22회계 연도에 지역개발 공채를 제외한 차입금 신규 발행이 없었고 차입금 3,300원 중에 73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부채 감소한 반면에 총자산은 오히려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총부채 비율 감소를 위해서 차입금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하고 지역개발 공채를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발행도 하고 그다음에 부채 규모를 관리하고 주민 편의시설 및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자산 규모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1,500원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상환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정도 상환요? 1,500억 정도 1,500억.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건전에 대한 자산의 건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예. 또 한쪽 편에서는 너무 이제 긴축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갚으려고 하다 보면 또 적시적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적절하게 같이 잘 좀 해서 재정 건전성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김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124쪽 이 설명자로 124쪽을 보시면은 주민제도 운영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는 그 전입세대 및 각종 홍보물 발송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인구 감소나 전입세대 감소로 인하여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거나 비슷하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 타 지자체에 이래 보면은 전입 세대 안내문 발송 시에 지역 홍보물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권, 박물관 입장권 등을 동봉하여서 우리가 그 발생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를 집중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기존 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수혜적 혜택을 어떻게 주고 뭐 어떻게 울산을 인식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되는 경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좀 전입하는 세대에 인상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울산에 대해서 애양심을 가지도록 할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결산을 하다 보면은 뭐 수익 지출만 따져 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이게 또 수입과 지출을 토대로 해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전입 세대 타 지자체하고 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전입 세대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의원님도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자치행정과장 한번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사회 보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이제 공업 축제를 통해서 저희 이제 울산 시민들이 한 70만 정도가 이렇게 즐기고 이러면서 화합적인 부분이 되고 또 울산에 애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 있는 언론을 좀 봤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이제 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고민을 가지시고 이게 지금 세부적인 어떤 이 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단계는 보면은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뭐 내방계획이라든지 정책 토론회 한 66회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안건이 전년도도 보니까 한 207건 정도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토대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뭔지를 한번 의견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책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 안건이 207건이나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8대에 기대하는 기대 심리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불안 요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하고 화합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뭐 간단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입니다. 결산서 39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비비 관련돼서 좀 사용한 부분이 좀 있던데요. 이게 시정 주요 정책, 주요 시책 추진 및 의전 행사 수행일에서 2,65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외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 변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체 지금 뭐 총무과에 대한 그
사업들이 좀 많긴 한데요. 제가 이거 뭐 사업 시기를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시정 주요 시책 추진 및 의전 행사 수행 요거 예비비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은 억제되어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긴급히 갑작스럽게 대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은 민선 7기 때는 예산 편성하지 못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요 사업 내용이 시장님 이제 취임식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보통 당의 임기 중에서는 다들 이제 취임식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민선 8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8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임식을 한다고 이 예비비로 7월에 사업을 하신 겁니까? 몇 월 달에 사업을 하신 겁니까? 7월 1일 취임식 때 한 사업입니다. 취임식 때 한 겁니까? 이 사업이? 예. 취임 행사입니다. 취임 행사로 지금 사용을 하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쭉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지금 뭐 3,620, 뭐 7,600, 3,700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게 물론 시기상 이제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맞춰 가지고 뭐 행사를 수행을 했다면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용이라든지 전용 변경 이런 부분이 집행 잔액 갖고 충분히 가능했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때 행사 나머지 남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비비를 편성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상반기하고 이제 취임식 때가 7월 1일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코로나가 좀 끝나는 시점이고 다른 이제 예산을 좀 전용하기는 그 뒤에 이제 반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되었고 앞에 그 취임식 예산이 조금이라도 이제 되어 있었으면 다행이었는데 그 취임식 예산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그 예비비가 지출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이 좀 남은 부분들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뭐 이용, 전용, 변경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이제 앞으로 추후적으로는 그 사업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짜셔가지고요. 그 가능한 부분들은 이용이라든지 전용, 변경을 해서 좀 사용을 해주시고 예비비를 웬만하면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뭐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 결산 검사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다 결산 검사를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다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고생 많으셨고요. 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조언을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정말 효율적으로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편하게 하십시오. 권태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내가 좀 제가 성과 보고서에 대한 내가 좀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가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는 이게 무슨 비전, 전략, 목표를 두고 정책 사업 목표 등 이렇게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성과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보고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좀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이제 궁금한 점들이 우리 인재교육과장님 보면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인력 육성이라든지 또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환경 개선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성과 계획이 있었고 또 성과 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측정 산식 방법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만족, 매우 만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응답자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 대비 뭐 달성 성과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이 응급자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어떤 게 뭐 내용은 나와 측정 산식 방법은 나와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네네.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요 어디입니까? 회계과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뭐 어떤 회계과가 아니죠.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측정 산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만족도 결과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목표율만 달성률만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이 그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5점 척도 해갖고 매우 만족은 5점이고 뭐 그 만족은 아니십니까? 그 4점이고 이렇게 점수를 그런 부여해서 걸 해서 채점 비율로 네네.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에 넣었다라고 예, 예.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성과 이 계획서를 만들고 또 성과 우리가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 지침에 따르면은 이 사업 목적과 또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또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신뢰성을 제고를 또 위한 충실한 성과 분석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늘 성과 계획서를 만들고 성과 보고서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해서 성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를 좀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KPI 우리 핵심 성과 지표를 좀 작성을 하실 때 물론 뭐 매년 해오면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그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그 카운팅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저도 뭐 KPI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이제 목표치가 안 나오면은 처음에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줄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앞에 목표 수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만은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그런 KPI 성과 지표 결과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채권 총무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560억 4,100만 원보다 1억 8천만 원이 정액된 5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울산 개최에 따른 1억 8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98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3,988억 1,3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총무과 소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1억 8천만 원 정액 편성으로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사유와 예산 정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단촐하긴 합니다만 우리 총무과 소관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 여기에 대한 답변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 원이 정액 편성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9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만은 2017년 이후에 감염병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된 이후 중앙, 시도, 상호 화합을 위한 행사가 이제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따라서 이번 제18회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여러 시도에서도 개최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울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내수 활성화 및 시도 간 교류 및 친선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에 아까 했던 것처럼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를 이렇게 울산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가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우리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산을 편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 보면 약 한 1,800명 정도가 울산을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1박 2일 정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 공무원들이 또 울산의 체육대 친선 체육대에 와서 1박 2일 동안 있을 동안에 또 울산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꼭 친선대회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러한 계획도 좀 잡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도 울산에 있는 주요 명소인 태화강 심리대박과 동구에 있기 때문에 경기장을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요 관광지를 끼고 거점을 두고 분산해서 실시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울산에 대한 관광이 될 것이고 1박 2일에 대해서 숙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여 울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우리가 무슨 체육대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울산이 또 어떤 이미지가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기회가 있던데 체육대회다 보면 서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울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울산에 대한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너무 단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체육대회
지금 뭐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권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선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타 시도에서 공무원분들이 오셨을 때 울산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숙박 대란 문제는 없겠죠? 예,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요거지만 이제 시범 종목과에 합하면 한 2,000여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 체육대회, 뭐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해서 숙박하고 그게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비교적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용이하게 준비를 지금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이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하자면 이게 이제 작은 전국 체육대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그 자기 지역에 돌아가면 이 공무원들이 또 이 그 방문했던 지역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상당 부분 강합니다. 그래서 그 숙박, 그다음에 경기장도 좀 그 이분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다음에 울산 아까 권도 의원님 말씀대로 울산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울산의 위상을 좀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6월 15일 개수조정을 통해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정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입니다. 오경탁 회계과장입니다. 강영구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CO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입과 공작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서 위치는 울주군 언야가 반연리 193-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4463평방미터와 조형물 2점이며 기준가격은 250억 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1962년 특정 공업지구 지정 이후에 울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기업인들을 발굴하여 기념함으로써 기업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후 주연행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3년도 수십원 3차 공유재산 관리 계약을 수립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한 건 기준가격은 250억 원입니다.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공작물 설치는 울주군 언양우 반연리 193-2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매입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1962년 공업특정지구 지정 이후 울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기업인들을 발굴하여 기념하고 기업가들의 자긍심 고취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와 울산 경제를 빛낸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는 만큼 공작물 설치 전에 사업 위치, 조형물 대상 등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절차가 요구되며 조형물 설치 후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 며칠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 공유재산 취득권과 관련된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은 초반부터 이제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음을 저희 행자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산업수도이며 산업도시 울산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시민들의 희생과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땀방울 그리고 도전과 의지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울산이 산업수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의 경우 양대 노총의 노동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미 오래전에 건립이 되었고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산업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 위령탑 그리고 온산 국가산단 내 근로자 문화센터 등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산업도시 울산을 빛낸 기업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념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고심 끝에 더 이상의 질의 토론 없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도 수시분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